밥만 먹으면 눈이 감기고 손끝이 저리신가요? 식사 후에 몸이 마치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것처럼 멍해진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든든하게 먹었는데도 오전 내내 졸음이 쏟아지고 점심 후엔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게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식사 15분 전 이 두 가지를 챙긴 사람들은 식후 졸림이 사라지고 손발 저림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놀랍게도 편의점에서 1,000원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닙니다. 식사 15분 전에 한 행동이 몸 전체의 반응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껴온 그 답답함, 무기력함이 사실은 식사 타이밍 하나만 조절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30년간 당 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이선우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요. 대부분 식사량을 줄이고 참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을 굶거나 저녁을 건너뛰거나 심지어 하루 한 끼만 드시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결국 몸을 바꾼 건 양이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이었습니다.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은 밥만 먹어도 피곤해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밥을 먹고도 하루 종일 활기찬지 그 차이가 단 15분에서 갈린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똑같은 흰 쌀밥 한 공기를 먹어도 누군가는 오후 내내 멍하고 누군가는 정신 맑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냥 배고프면 바로 숟가락 드시나요? 아니면 뭔가 미리 챙기시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식후 졸림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오전 내내 눈이 무겁고 점심 뒤엔 손끝이 저릿하고 집중이 안 됐습니다. TV를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신문을 펼쳐도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밤에는 다리가 쑤셔서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2, 3시에 깨서 다리를 주무르다가 겨우 다시 잠드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약을 바꿔도 운동을 늘려도 달라지지 않자 하루하루가 두렵고 외식은 아예 포기하셨죠. 가족들이 외식하자고 해도 거절하셨습니다. 밖에서 밥 먹으면 또 졸려서 민망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손발이 저릴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렇게 집에만 계시다 보니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무가당 두유 한 팩을 우연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자가 마시던 걸 보고 한번 사봤는데 냉장고에 있길래 점심 15분 전에 마셔봤습니다. 그날 점심은 평소처럼 흰 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반찬이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눈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2시가 되어도 졸음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사흘 반복하자 손끝 저림이 줄고 밤에도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주무신 겁니다. 그때부터 82세 박정수님은 작은 수첩에 식전 루틴과 식후 느낌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유 마신 날은 별 5개, 안 마신 날은 별 2개, 이런 식으로 매일 표시하셨습니다. 3달 뒤 외식도 다시 즐길 만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식당에 가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82세 박정수님처럼 16년을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이 15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 82세 박정수님이 회복할 수 있었던 식전 루틴의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두유였는지, 왜 15분이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전 단백질은 탄수화물 흡수를 완화시켜 식후 급격한 반응을 막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분해되면서 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미리 넣어두면 이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과속 방지턱을 만나는 것처럼 속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거죠.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전 단백질 섭취군의 식후 반응은 25% 완만했습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82세 박정수님은 점심 전 두유 한 팩으로 첫 주부터 졸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점심 15분 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200ml 무가당 두유 한 팩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들이키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한 모금 마시고 숨 한 번 쉬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숨 한 번 쉬고 이렇게 5분 정도 걸려서 마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소한 맛이라고 표기된 제품은 당이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편의점 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고소한 두유라고 적힌 제품 중 절반 이상이 당류가 5g에서 10g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당류 0g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마시는 두유 당류 0g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내일 아침 냉장고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면 흡수 속도가 일정해집니다. 두유만 마셔도 좋지만 여기에 달걀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국내외 연구에서 식전 달걀 섭취 시 식후 반응이 30% 이상 완화됐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달걀 한 개가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82세 박정수님은 두유에 완숙 달걀을 더해 오후 피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달걀 3개를 한꺼번에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셨습니다. 점심 15분 전에 두유 한 팩 마시고 완숙 달걀 1개를 천천히 드셨습니다. 완숙 달걀 1개를 간 없이 먹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소금이나 마요네즈는 피하고 달걀 본연의 맛으로 드셔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간을 하는 순간부터 효과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소금을 뿌리면 나트륨 때문에 몸이 붓고 마요네즈를 바르면 불필요한 지방과 당분이 들어갑니다. 달걀 본연의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처음 며칠은 좀 심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드시면 이게 정말 깨끗한 맛이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오늘 아침 달걀간 없이 드셔보셨나요? 단백질 소화에는 10분에서 15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흡수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식사 직전에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밥이 들어오는데 단백질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거죠. 식전 15분 단백질 섭취는 인크레틴 반응을 활성화해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미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82세 박정수님은 식사 직전엔 효과가 없었지만 15분 전 섭취로 완전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5분 전에 먹었는데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밥 먹기 바로 직전에 두유 마시고 달걀 먹고 그러니까 배만 불러서 밥이 안 들어가더래요. 효과도 없고 배만 부르고 이게 맞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타이밍을 15분으로 바꾸자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시간 15분 전 알람을 고정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휴대폰 알람에 점심 11시 45분, 저녁 5시 45분 이렇게 맞춰두세요. 알람 이름은 두유 달걀 시간이라고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5분 전 섭취는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10분도 좀 애매합니다. 15분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일 점심 15분 전 알람 지금 설정해 보실래요? 영상 잠깐 멈추고 지금 바로 설정하고 오세요. 같은 음식도 먹는 속도에 따라 식후 상승폭이 달라집니다. 빨리 먹으면 몸이 급격하게 반응하고 천천히 먹으면 완만하게 반응합니다. 천천히 먹은 그룹의 상승폭이 30% 낮았다는 국내 보고가 있습니다. 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같은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속도만 바꾸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82세 박정수님은 한 숟가락을 15번 이상 씹으며 식사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셨지만 일주일만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숟가락으로 밥 한 숟갈 뜨면 15번 씹고 삼키고 또 한 숟갈 뜨면 15번 씹고 삼키고 이렇게 반복하셨습니다. 처음 3일은 턱이 좀 아프셨대요. 평소에 5번, 6번만 씹고 삼키셨으니까 갑자기 15번 씹으니까 턱 근육이 놀란 거죠.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턱도 적응하고 오히려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드셨답니다. 젓가락을 자주 내려놓고 한 모금의 물로 호흡을 조절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밥 몇 숟갈 드시고 젓가락 내려놓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밥 드시고 젓가락 내려놓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길어집니다. 식사 시간이 20분 이상 되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두유와 달걀만 믿고 과식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루틴도 과식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밥 한 공기 반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반찬도 골고루 드시되 양을 조절하세요.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마시고 80%만 채우세요. 오늘 한 끼만이라도 천천히 씹어 보실래요? 기록은 단순하지만 꾸준한 실천을 이끌어냅니다. 사람은 기록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두유 마셨나 안 마셨나, 달걀 먹었나 안 먹었나, 나중엔 기억이 안 나요. 식전 루틴을 기록한 그룹의 3개월 유지율은 2배 높았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80%가 3개월을 채웠고 기록 안 하는 사람은 40%만 3개월을 채웠습니다. 82세 박정수님은 별점 기록을 통해 자신만의 최적 조합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작은 수첩에 매일 별점 5개 중에 몇 개를 주는 방식으로 기록하셨어요. 식전 섭취 여부와 식후 상태를 별점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별 5개는 완벽한 날, 두유도 마시고 달걀도 먹고 천천히 씹고 졸림도 없었던 날입니다. 별 3개는 보통인 날, 두유는 마셨는데 달걀은 못 먹었거나 빨리 먹어서 좀 졸렸던 날입니다. 별 1개는 아예 안 지킨 날입니다. 이렇게 한 달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별 5개인 날이 얼마나 되는지, 별 1개인 날은 왜 그랬는지 스스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루 빠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70%만 지켜도 효과는 충분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 오늘부터 기록해 볼까요? 수첩 한 권 준비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이 습관을 생활 전반에 어떻게 녹여야 오래 유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출할 때도, 여행 갈 때도, 명절에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반응이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엔 우리 몸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거든요.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자다가 일어났으니 몸은 에너지에 굶주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밥을 먹으면 몸이 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침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복 커피는 피하시고 식후 30분 뒤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벽이 자극받고 몸이 더 예민해집니다. 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밥 먹고 30분 지나서 커피 한 잔 드시면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마른 거예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한 컵 정도 마시면 장이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물 마시고 10분 정도 지나면 화장실 가고 싶어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고 식전 두유와 달걀 순으로 루틴을 정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칭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팔 벌려서 기지개 한번 켜고 허리 좌우로 비틀고 목 돌리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5분이면 됩니다.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식사 15분 전에 두유 한 팩 천천히 마시고 완숙 달걀 한 개 드세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 스트레칭, 두유, 달걀, 식사 이 순서를 지키시면 아침부터 몸이 가뿐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얼마나 일정하게 시작되고 있나요? 매일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다르게 시작하시나요? 외출 중에도 루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온 보관 가능한 무가당 제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편의점에 상온 보관용 두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테트라팩으로 된 제품들은 냉장 보관 안 해도 되거든요. 가방에 두유 한 팩 넣어 두시고 점심 15분 전에 카페나 휴게실에서 두유 한 팩과 달걀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달걀은 아침에 삶아서 작은 용기에 담아 가시면 됩니다. 밀폐 용기에 달걀 2개 정도 넣어 두시면 점심, 저녁 때 꺼내 드시면 돼요. 여름에도 상온에서 하루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70대 김순자님은 매일 아침 달걀 3개를 삶아서 작은 도시락통에 담아 다니십니다. 점심 때 하나, 저녁 때 하나, 그리고 하나는 예비용입니다. 갑자기 배고플 때 간식처럼 드시는 거죠. 내일 점심 전에 잠깐 앉을 수 있는 자리 미리 정해 두셨나요? 회사라면 휴게실이나 카페, 집 근처라면 공원 벤치나 카페, 이렇게 정해 두시면 됩니다. 점심 약속 있는 날도 식당 도착 15분 전에 근처 편의점에서 두유 마시고 달걀 먹으면 됩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해서 준비하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은 반응이 커지는 시간대입니다. 하루 종일 활동한 몸은 저녁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침, 점심을 거치면서 몸이 계속 에너지를 쓰고 저녁 때쯤 되면 피곤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과식하면 몸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녁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과 간식은 식후 멀리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드시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 있어서 저녁에 드시면 밤새 몸이 과당을 처리하느라 고생합니다. 과일은 아침이나 오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엔 과일 대신 가볍게 산책하세요. 식사 후 10분 가벼운 산책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천천히 걸어도 충분합니다. 밥 먹고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눕지 마세요. 10분만 걸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82세 박정수님은 저녁 식사 후 아파트 화단을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정리하신다고 합니다. 별 보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생각하고 내일은 뭘 할지 계획하고 이 시간이 참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 아파트 한 바퀴라도 걸어보실래요? 성분표를 읽는 습관이 선택을 바꿉니다. 제품을 고를 때 맛이나 브랜드보다 성분표를 먼저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성분표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원재료 첫 줄을 보세요. 원재료는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첫 줄에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있으면 피하세요. 당류가 들어간 제품은 아무리 건강하게 보여도 효과가 없습니다. 무가당 두유를 고를 때 영양 성분표에서 당류를 확인하세요. 당류 0g에서 1g 제품만 고정 선택으로 정해 두시면 됩니다. 한번 정해두면 다음부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는 항상 같은 브랜드의 같은 제품을 삽니다.
고민할 시간에 그냥 집어들면 되니까 편하거든요. 여러분도 자기한테 맞는 제품 하나 정해 두세요. 오늘 마트 가신다면 제품 성분표부터 보실 건가요? 성분표 읽는 안경 챙겨가세요. 가족과 함께하면 오래갑니다. 혼자 하는 습관은 쉽게 무너지지만 가족과 함께하면 서로가 힘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오래 유지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깜빡하면 다른 분이 챙겨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니까 힘이 납니다. 그런데 비교보다 격려로 이어가셔야 합니다.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기보다 서로 응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당신 별 5개네, 나는 3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도 실천했네, 잘했어.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하세요. 가족 단톡방에 식전 루틴 인증 사진을 올려보세요. 두유 한 팩 사진이라도 좋고 달걀 1개 사진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인증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침에 두유 사진 올리면 저녁에 자녀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이게 쌓이면 뿌듯합니다.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 챙기는 거 자랑할 수도 있고요. 이 습관 함께 시작할 분이 떠오르시나요?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 누구라도 좋습니다. 함께 시작해 보세요. 이제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식사 15분 전 두유 1팩, 완숙 달걀 1개, 그리고 천천히 먹기.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식후 졸림, 손끝 저림, 다리 쑤심 같은 불편이 완화됩니다. 복잡한 약도 비싼 건강식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준비할 시간을 주면 반응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편의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두유 1팩과 집에서 5분이면 삶을 수 있는 달걀 1개, 이것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식후마다 졸리고 피로가 쌓입니다. 아침 먹고 졸리고, 점심 먹고 또 졸리고, 저녁 먹고 또 졸리고 하루 종일 눈이 무겁습니다. 오후엔 집중이 안 되고 저녁엔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밤에는 손발이 저려서 자다가 깨고 새벽에는 다리가 쑤셔서 잠을 설치고 이런 날이 반복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외출도 꺼려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점점 집에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관리하면 하루 종일 정신이 맑고 움직임이 가벼워집니다. 식사 후에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고 밤에는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오전 내내 집중할 수 있고 점심 먹고도 졸리지 않고 저녁까지 활력이 유지됩니다. 밤에는 다리 편하게 쭉 뻗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습니다. 이런 하루가 매일 반복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외출도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것도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활기차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냉장고에 달걀 2개를 삶아 두세요. 냄비에 물 넣고 달걀 넣고 끓는 물에 10분이면 됩니다.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가방에 무가당 두유 1팩을 넣어 두세요. 편의점 가서 당류 0g 확인하고 2팩 사세요. 하나는 냉장고에, 하나는 가방에 넣으세요. 내일 점심 한 끼 전 15분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3일이면 달라집니다. 첫날은 좀 어색합니다. 15분 전에 먹는 게 익숙하지 않고 달걀간 없이 먹는 게 심심하고 그럴 수 있어요. 둘째 날은 좀 나아집니다. 오늘도 해야 하나 싶지만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해봅니다. 셋째 날 변화가 느껴집니다. 어제 점심 먹고 덜 졸렸던 것 같고 오늘은 손끝이 덜 저린 것 같고 이런 작은 변화가 보입니다. 일주일이면 졸림이 사라지고 한 달이면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일주일째 되면 식전 루틴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알람 없이도 시간 되면 찾게 되고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2주째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얼굴 좋아졌다고 합니다. 한 달째 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볍고 하루 종일 활기차고 밤에 푹 자고 이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주 실천 기록표와 외식할 때의 루틴 적용법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실제로 82세 박정수 님이 사용하신 기록표를 공개하고 식당에서 어떻게 15분 루틴을 지킬 수 있는지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뷔페 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회식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명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실전 꿀팁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식사 전 15분,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의 회복을 이끌 힘이 됩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많이 배웁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